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엘컴텍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한성 엘컴텍이라고 해서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몽골에서 금광을 개발한다고 해서 꽤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금광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이 파트론이라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회사인 파트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 사업에서 안정적인 매출액과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휴대폰 부품 쪽에서 25.51%, EMS 부품에서 41.82%,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부품 쪽에서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의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금광이나 이런 기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실적들이 꽤 꾸준히 잘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566억에서 573억으로 매출은 소폭이지만 늘었고, 영업이익도 21억대에서 35억대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2억에서 45억으로 거의 더블이 났죠. 그래서 이 파트론에 인수된 이후에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이 주력 사업인 이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을 보게 되면 최대주주인 최대주주인 파트론이 전체 지분의 55.6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최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 주식 소유 현황을 포함해서 보면 이 파트론이 그래도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규모도 꽤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엘컴텍을 이 렌즈 모듈 쪽으로 이제 특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이제 EMS 쪽에서 사업 일감을 주면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가 이 투자자들한테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건,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했던 이 몽골의 금광, 이 몽골 금광에 대한 인식이 투자자들한테 너무 이제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 금값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엘컴텍을 그냥 지르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묻지마 투자에 대한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몽골 쪽에 우문급이 이 복합 광물 광업권이죠. 광업권을 이 엘컴텍이 여전히 갖고 있고, 또 이걸 사업화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같이 이제 국제금값이 오르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거가 엮여서 시장에서 좀 설명이 되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나 몽골 쪽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라이센스 2개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불확실성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업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 쪽에서도 예전에 이 금광에 대해서는 너무 장밋빛으로만 설명을 했고, 금광 개발에 따른 그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고지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노다지라고 해가지고 땅만 파면 몽골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경제성이 있는 광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금이나 또 구리나 아연 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
엘컴텍이라는 회사가 전문적인 그 금속 재련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업화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될지 그 부분도 좀 문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이 광구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투자한 것 대비해서 이 실제로 이제 아웃풋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간 돈들을 대부분 다 회계적으로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좀 뭐랄까요,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엘컴텍이 이 금값 관련해서 이제 금광을 개발한다는 인식이 워낙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금값이나 이런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거 사진 보면 2008년도에 한성 엘컴텍이라는 회사일 때, 즉 그 파트론이 인수하기 전에 이 한성 엘컴텍 쪽은 개인 투자자들을 데리고 직접 몽골의 금광을 탐방하는 이런 IR 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깊이 있게 이 몽골 금광 개발이라는 것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금값이나 또 몽골의 뭐 광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엘컴텍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이 이 트로이 온스당 3,1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 금을 대체할 거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불 밑으로 떨어져서 8만 불대에서 헤매고 있고요. 근데 금값은 그렇게 뭐 크게 늘진 않았지만 이게 야금야금 오르면서 3,100불까지 오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값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연말에 금값이 3,300불 갈 것이다라고 또 지르기도 하면서 이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왜냐면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 좀 종잡을 수 없고 불확실성이 큰 국가 운영 방식에 이 세계적인 부호들이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그 예전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돈 있는 분들은 이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처럼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즉 인플레이션을 회지하는 수단으로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컴텍 보면 지난해 실적이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불구하고 그 주가가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날 911원 911 이름 좀 숫자도 그렇네요. 911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엘컴텍의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 정도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반등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그 뉴스가 투자자로 하여금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이 몽골 금광 개발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부활시키면서 이 묻지마 매수를 하는 학습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특정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 묻지마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그런 종목으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뭐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론이 인수하면서 완전히 휴대폰 부품 쪽으로 오리엔트 시켜서 실제로 자기 주력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엘컴텍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전해지고 하여튼 그 회사 경영 내용이 투명해지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뭐 금광에 대한 이 자회사 부분은 뭐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면 수익이 안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컴텍은 휴대폰 부품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돈 안 되는 LCD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업들이 정리되고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 엘컴텍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주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